안녕하세요. 입시투데이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주로 카이스트 자소서 얘기를 할 거고요. 카이스트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다른 지스트, 디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학생을 원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기보단 대학 졸업 후에 성공할 학생을 더 원하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적을 뽑는 거지, 더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졸업 후에 뭔가 자신의 일을 해낼 학생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방식의 전형에서 졸업 후에 성공한 학생을 어떻게 골라내려고 할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한 학생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학습 목표가 분명하고, 혹은 활동을 할 때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 활동의 방법, 적절한 걸 찾아내서 결국 어떤 결과물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결과물의 의의와 한계가 뭘까?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학생. 이 기본적인 원리가 그 자기소개서의 서술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학생이 성공할까 하는 생각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카이스트 학생 선발 인재사항이라고 그 자기소개서 맨 위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식 탐구가 즐거운 자기주도적 학생. 두 번째,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 의지를 가진 학생. 높은 윤리의식과 협력 정신으로 국가사회 인류에 기여하려는 학생. 이렇게 인재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5가지로 정리했던 거랑 매칭을 해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도전한다라는 건 목표와 목표 설정과 어떤 구체적인 수단들을 강구하는 학생일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목표 설정, 구체적인 수단,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는 이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열정과 도전이지, 자기주도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의 활동의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내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리의식과 협력정신, 인류 기여,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겠죠.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그 질문을 묻고 있거든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이 뭔지 150자 이내로 서술하고 800자 이내로 이유를 기술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과학기술 분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호기심, 도전 정신을 보고자 하는 거고 주의할 점으로 R&E 활동 관련 내용은 지양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성하기를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R&E 활동 관련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활동들을 R&E라고 할 텐데 이 활동은 문항 2번에서 사실은 주요하게 다루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1번에서는 도대체 질문의 이유를 무엇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입장에서 자신만의 질문이라는 게 뭘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내용을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이제 하셔야겠죠. 그건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굉장히 길죠. 여기가 바로 문항 2번이 1500자를 아주 1500자를 줬다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학습 경험 1번 문항 주석에 있었던 R&E 활동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 이 경험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만 저 이런 공부했어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평가를 내려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까지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앞에서 그 노력과 성과, 그죠? 목표, 공부의 목표,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의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뭐 실험일 수도 있고요, 뭐 조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이든 해서 결국 노력해서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과로 그냥 끝나서 나 이렇게 공부해서 어떤 결과를 냈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 새로운 과제, 그러니까 문항 2번에서도 내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를 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의 생각, 평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새로운 과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까지 이어지게 기술해 달라. 이 얘기겠죠. 문항 3번은 다음 문항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작성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배운 점을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려웠던 학업 이해 분야에서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역경,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기술해달라.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보통의 일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면 그러니까 공부에서의 평범함이 아니라 생활이나 삶에서 굉장히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쓸 얘기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역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크게 경험한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배운 점 이것을 기술하게 될 것이죠. 배운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나의 주관이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어떤 결과가 났는데
그 결과를 두고 보니 내가 이런 점에서 성장을 했구나. 내가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됐구나. 라는 나의 생각을 기술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3-1번 문항의 답변의 구조도 사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위하는 방법, 수단을 강구해서 실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해보니 이런 점에서는 내가 유효했고 이런 점에선 다소 부족했구나 라는 걸 바탕으로 어떤 또 배운 점을 또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문항 3-1번의 구성도 사실은 문항 2번이 갖고 있는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거죠. 다루는 대상이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습, 내가 진로를 위해서 학습한 것, 활동한 것이 대상이라면 3-1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타인을 위한 나의 어떤 행동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는 기본적인 구성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만 이제 자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구성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이룬다거나 변형을 시도한다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2번 문항이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4번 문항은요. 본인의 진로 희망을 적고 이와 관련해서 진학 후의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진로 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 가장 큰 목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할 계획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저는 뭐뭐뭐를 하고 싶습니다로 끝나서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 진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왔는데 평가를 해보니 이런 점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카이스트에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에서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 생각이라는 건 어떤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문항들과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의 핵심 어들을 한다면 질문과 이유, 진로 관련 노력, 그리고 진로 희망과 진로 계획 1, 2, 4번이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세트 같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항 3 같은 경우는 그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문항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1, 2, 4번에서 이게 연결고리들이 잘 이어져서 하나의 여러 개, 3개의 답변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의미를 만들어내려면 인생의 어떤 거시적인 계획, 그러니까 진로 목표를 말하는 거죠. 그런 목표와 관련된 계획과 실천의 맥락에서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미시적인 영역에서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2가지 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진로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맥락들을 가질 수 있냐면 내가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물리학의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뭐 양자 문제, 그 양자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혹은 양자와 관련한 어떤 암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으면 왜 그게 중요하게 나한테 중요한 목표가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결심을 하겠죠. 내 인생의 목표는 그래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죠.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학습 경험과 활동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과 자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기, 진로, 노력, 학업 계획이 하나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것들을 뽑아내서 특정한 부분들을 뽑아내서 각 문항의 답변으로 재구성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자소서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관련된 계기나 이유 같은 건 문항 1번에서 내가 이런 과제, 그러니까 과제가 그 질문 형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질문 형식에 대해서 왜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 됐는지를 설명한다면 그것이 목표 설정의 어떤 과정과 이유가 될 겁니다. 문항 1번에 주로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 난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진로 목표는 문항 1번과 문항 4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력했던 것들, 이 노력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그런 학습 경험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해서 딱 그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문항 2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걸 문항 2번으로 돌리고 그리고 활동들을 평가해서 보니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문항 4번에서 주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서 그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이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결실을 맺은 다음에 그 결실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다음 계획들을,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한 학생들이, 제대로 경험한 학생들이 나중에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소서 문항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써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걸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항 각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나의 진로 목표와 학업 계획까지를 잘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자소서 컨텐츠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적으로 문항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수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특정한 이제 모델링 같은 것들을 해봤다라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문항 2번에서 선정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문항 상번 같은 경우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 타인과 공동체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를 발견을 하는 거죠. 뭔가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그 문제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겠죠. 실행을 하고 그래서 결과를 낳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맥락이 기본적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항 2번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15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구조를 한 번 반복하기보다는 평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해결했던 아무래도 힘들게 공부를 했다면 힘들게 활동을 했다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2번 반복하는 그런 구성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이력이 있는데요. 그 창의도전하고 학교장 추천은 3권에 대해서 300자씩 쓰는 게 있고 일반하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5권의 책 목록만 제시를 할 텐데요. 일반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읽은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시는 학생들도 5권에 대해서 요 창의도전 학교장 추천 지원하는 학생들이 쓰듯이 소감을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책 3권이니까 나에게 준 영향과 의미가 중요하겠죠. 나에게 준 영향과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300자 정도씩 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특기자 학생들도 5권 정도로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도전하고 일반전형하고 같이 지원하시는 학생들도 꽤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3권에 대해서만 쓰지 마시고 아예 2권의 책 더해서 그것까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시적 계획과 실천을 정리하기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목표 설정의 과정과 이유 같은 것의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적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진화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체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지구 지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했는지 그런 역사, 자연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그래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계기 같은 경우는 문항 1번에서 내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생의 목표인데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경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물질적 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인간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성과를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과제, 실행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목표가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과 활동에서는요, 우선 그 학교 생활기록부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정리된 것 중에서 어떤 나한테 중요한 것 하나가 문항 2번에 이제 대상이 이제 서술의 대상이 될 텐데요.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행 슈트를 직접 제작해 보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기계공학에 대한 전문적 학습이 뼈저리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하체 동작과 안정적인 구조 설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BCI에 대한 탐구에서도 지식적 한계를 느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 학생은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할까라고 한다면 학업 계획은 이런 거겠죠. 효과적인 로봇 설계에 대해서 배워서 한계를 돌파하겠다. 자연스러운 동작 구현, BCI 기술,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등 더 발전된 로봇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목표와 함께 이런 공부들을 더 하겠다. 근데 이런 공부들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경험을 통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4번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항 2번에서는 하나의 활동,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한다면, 4번 문항은 그것 하나에 대해서, 이 사례는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 학생도 그 보행슈트 BCI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또 다른 활동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가들을 바탕으로 학업 계획을 문항 4번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먼저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칸은 이제 교과 칸은 굉장히 작은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칸은 굉장히 넓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학생부를 상세하게 정리한 다음에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1, 2학년들 에서 1, 2학년 때 했던 활동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대략적인 것만 기억나지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학습 외에 어떤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도 따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항별로 후보 소재들을 좀 선정하는 것. 내가 했던 걸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고 나한테 중요한 것들만 굵직굵직하게 골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후보 소재를 이제 선정하는 것,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교내외 수상시적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카이스트 자소서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꺼내서 뭐 과세특, 개세특, 창치 특기사항, 그 나름 공들인 걸 다 정리를 하는데, 이걸 머리로 하지 마시고 종이에 써서, 아까 그 표가 간략하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구조화 해가지고 쓴 다음에 진로, 희망, 학업 계획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것들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계기, 진로, 노력, 학업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뼈대를 만들면서 진로를 위한 노력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이 되게, 그러니까 1, 2, 4번의 기본적인 콘텐츠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항에 쓸 별도의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 역경 극복 경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재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도서들을 이제까지 했던 활동과 관련 지어서 제시할 만한 3권에서 5권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내가 계기, 진로, 노력, 학업 계획의 어떤 구조를
정리를 해봤는데,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활동을 더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이제 그것을 해서 학생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책이 부족하다면 책을 읽어서 7, 8월에 이제 거의 이제 8월이 다 됐잖아요. 8월 안에 다 기재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 반영된 상태에서 문항별로 쓰시면 됩니다. 문항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발견, 분석, 실행, 평가, 의미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이제 두 번째 구성처럼 이걸 한 번 더 반복하는, 두 번 도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2의 이제 문제 해결의 과정 같은 경우를 그 궁금한 점 같은 것들을 해서 발견해서 어떤 실험 조사, 평가, 그리고 깊이 있는 과제를 하나 더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그것까지 해결한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 하는 내용까지, 이런 구성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질문 1 같은 경우에는 학업 그 계기를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 1의 두 번째 800자짜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쓰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가지고 했는지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5를 보면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질문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질문이 의미하는 어떤 문제의식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1번을 쓸 수 있을 거고요. 문항 4번 같은 경우는 인생 목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면 그 학업 계획이 너무 줄어드니까 구체성이 떨어질 테니까 간략하게 요약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제 학업 계획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이력 쓸 때는요, 300자니까 뭐 5, 6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책의 내용을 여러 문장으로 쓰게 되면 내 생각을 쓸 이제 틈이 없겠죠. 그냥 책 소개만 하고 끝나는 거지, 내 생각을 물어봤는데 책 소개로만 끝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평가,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나의 변화를 쓰는 방식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노력에 대해서 천자, 그 다음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 동기하고 노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대학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 학업 계획이죠. 그런데 그 학업 계획을 문항 2번에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원 동기는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로 사실은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이런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면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카이스트 자소서 2번 문항을 축소해서 쓰되 맨 앞에 어떤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학업 계획은 간략하게 내 활동과 어떤 평가,
그리고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카이스트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졸업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는 걸. 그러면 카이스트 4번에 진로 계획이 더 붙어서 자수가 좀 줄어들면 되는, 이제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2번 문항하고 사실상 같은 질문이고, 다만 이제 그 분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카이스트 2번 문항을 절반으로 줄여서 서술하면 되겠죠. 그리고 디지스트 2번 문항이 디지스트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학업 계획을 묻고 있는 거니까 카이스트 4번 문항을 50자 정도 줄이면 750자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3개였다가 한 문항으로 이제 줄었는데 길이가 1800자, 2000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반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진로를 선택한 계기, 지스트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지스트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계획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로를 선택한 결정적 계기나 이런 것들은 그 카이스트 문항 1번에서 관련지어서 이제 내용이 이제 마련이 됐을 거고, 지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지스트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걸로 이해한다면, 지스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어떤 연구소가 있는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그런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하는 게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지스트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계획이니까 사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스트를 선택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러저러하게 공부를 했지만 이런 면에서는 내가 한계를 느껴서 지스트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문항 1번은 지스트만의 어떤 특징이 되는 어떤 연구 분야,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포함해서 쓰되, 카이스트의 문항 1번의 일부와 그 문항 4번이 많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문항 2번도 발췌가 되면 좋겠죠.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기자 같은 경우는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니까 문항 2번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게 카이스트 문항 2번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학문적 의미도 기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학문의 맥락에서, 특기자니까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스트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관련한 계획, 학업 계획이죠. 그러니까 특기자 같은 2000자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의 그 2번, 이제 4번, 이제 혹은 여기서 소개 안 했지만 카이스트 특기자 전형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검토를 하실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상충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지, 뭐 흐름이 좀 이상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고, 특히 이제 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리고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학생부의 내용이나 과거에 내가 했던 공부나 활동을 자꾸 옹호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중요해서 했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거는 현재의 시점이거든요.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활동이나 공부들도 지금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때 내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는 제대로 못했고 이제 이런 걸 다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부의 내용을 옹호한다거나 꼭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인데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기 위해서 정리해둔 건 다 전부 이제 서류 기반 면접 컨텐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로 학업 개혁 노력 등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면 답변하기도 이제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말하는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 그냥 이것만 붙잡고 쓰지 마시고요. 그 다른 과목들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두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알뜰하게 이제 쓰시려면 꼭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절대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자수에 맞춰서 쓰기 전엔 꼭 개요를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시간이 줄고 더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카이스트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8월 10일 날 2, 3학년 과목 선택하기에 대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